2022년 11월 29일 전화 개그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2022년 11월 29일. 나는 맨날 해명해야 돼. 아무튼.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T 평생전화번호로 안심하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자 전용, 문자 참여 032-323-5549번, 그리고 뉴코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질문이나 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개그는 전화로 의견, 질문, 하고 싶은 말, 개인기 도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기 도전 하셔서 합격하시면 치킨 또는 피자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담, 비가 많이 내려서 추워요. 유시님 그리고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비담이 한동안 안 보였었는데 어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은 바쁘면 못 오시거든요. 가시나무님도 채팅창에서는 오랜만에 뵀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의정부 서른입니다. 코극단 오랜만이네요. 유신님 어저께 한국 축구 보고 그러셨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보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유신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방송하는 걸로 안 보여요. 후원받을 자격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아니, 한국 축구는 세금으로 하는 거고 유신 방송은 유신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신님도 열심히 안 해 보여요. 근데 그게 구분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세금으로, 유신 방송은 유신 돈으로.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유신이 할 말 다 하는 이유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요? 동탄에 40이요? 올 게 또 왔구만. 자, 코사노바. 오늘도 동탄 똥개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내분 또 나갔나 보네요. 잠깐만요. 네. 질문하기 전에 그렇게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그렇게 하시면은. 네? 사생활 개인정보 유출이요? 코사노바가요? 예, 제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질문하기 전에. 내가 지어준 건데? 어쨌든 질문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더 탐사 있잖아요, 유진님. 네. 더 탐사에 대한 질문을 짧게 세 가지 할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유가족에 대한 동의 없이 유출한 것과 그건 더 탐사가 포함해서 아니요. 그건 더 탐사가 한 게 아니라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한 건데요. 민들레. 예. 네, 민들레에서 했는데, 끝까지 민들레. 유가족에 그걸 했는데 하면서 네. 이제 뒤에서 떡볶이 처먹은 거 그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한동훈 집 찾아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청담동 그 술자리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그 첼리스트가 네. 변호사 통해서 이제는 그 거짓말이었다. 요거 관련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자, 첫 번째 희망자란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은 그 더 탐사가 확보하고 시민 언론 민들레 쪽에 제공을 했고 민들레에서 판단해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더 탐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거는 민들레에서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희생자 명단이 뒤에 있는데 더 탐사에서 그 명단 배경으로 떡볶이 네.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렇게 그 광고 방송을 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에 그 오케이. 희생자 명단 공개되고 그 꼭지 끝나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 때 광고를 했었는데 그 광고 그 수익은 그 공익 제보자, 예,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분들이 먹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신 그 배경을 바꾸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거는 실수고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조선일보는 지면에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면서 하단에 그 묘지 분양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탐사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희생자 명단을 놓고 광고 방송을 하면은 부적합하다는 건 사과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갔는데 조선일보는 이태원 참사 기사 지면입니다. 하단에다가 네. 그 묘지 분양 광고를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심한 건가요? 조선일보가 더 심하죠. 그러니까요. 그 조선일보 사과했습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그거는 언론사 그 신문이라 그 저기 어디야 저기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요. 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유튜브 그냥 유튜브여서 제재가 없잖아요. 얘네들. 아니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유튜브의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고요. 예, 그리고 이 조선일보의 그 보도 내용은 신문 인터넷 신문 윤리위원회가 있긴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합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기사 같은 경우는. 네.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 조선일보가 더 잘못했다는 거죠. 이거 조선일보가 더 크게 잘못했죠. 네. 자, 그리고 자, 저탐사가 한동훈 집에 찾아간 거. 자, 한동훈은 검찰 특수부 검사하고 지금 법무장관 하면서 검찰을 휘어잡고 그냥 의혹 제기만 있으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그냥 각 티슈에서 티슈 뽑듯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수사라는 그런 명분으로. 근데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재하고 찾아가서 질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무장관을 그만두면 되죠. 예전에 조국 법무장관 어땠습니까? 조국 법무장관 조중동 기자들이 뻗치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조국 딸 집에 가가지고 막 초인종 누르고 막 학교까지 가세현 찾아가가지고 난리쳐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 조국 그 정도까지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더 탐사는 한동훈의 청담동 그 기사 취재를 위해서 퇴근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받질 않으니까 아니면 법무장관으로 떳떳하게 더 탐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데 하나도 MBC나 더 탐사나 답변합니까? 아니 어느 나라 법무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폐쇄적으로 답변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더 탐사가 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기사 때문에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쓴 기사의 모자이크 사진 때문에. 그러니까 더 탐사도 자기들이 보도하고 자기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회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동훈의 내로남불. 자기는 그냥 고소 고발만 들어오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막 100번이 넘는 이재명, 문재인 터는 거 보세요. 근데 자기 딸 논문 의혹,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최은순 수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동훈 욕을 먹는 겁니다. 더 탐사의 취재가 너무하다? 근데 그 민주당이나 조국이나 상대 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선이 넘어간 지가 오래전인데 아무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인권이나 무슨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그건 내로남불이다. 자꾸 1, 2, 3, 4를 자꾸 갖다 붙이시는데 아니요. 청담동 아니요. 한동훈이가 구속시킨 사람이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그거 했을 때는 찬성했잖아요, 한동훈은. 자, 근데 이제 와서 조국 수사하는데 내로남불이다? 자, 그럼 이명박 박근혜 할 때는 뭐 하고 계셨나요? 자, 윤석열과 한동훈이 친 거는 기존의 세력이었죠. 기존의 세력이 누굽니까? 군부. 그 다음에 국정원 세력이었죠. 원래 검찰은
군부와 국정원 세력의 밑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만 해도 그런 지휘를 국정원에서 했어요. 뒤에는 군부가 받치고 있었고, 군부는 이제 퇴역군인이라 이런 군사력 있는 그 예전에 군부 정권의 사람들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뒷받침을 해주고, 국정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때 댓글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원이 중심됐었죠. 근데 이제 검찰이 여론이나 이런 거를 야당에서 밀어주니까 기세등등 해가지고 과거의 군부 세력들과 그 다음에 국정원 세력들을 개박살 내버렸죠. 그리고 그 너무 멀리 아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가 질문한 그 거는 빈자리를 한동훈의 집에 그 빈자리를 아니 마무리하게 하고 하세요. 다 끝났는데 네. 그 빈자리를 네. 검찰 권력과 수구 언론 권력이 차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잡고 조국 털지 않고 공수처 완성시키고 검찰개혁 완성했으면 윤석열은 민주당 후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님 그건 너무 많이 갖고 제가 질문한 건 이거잖아요. 더 탐사가 한동훈의 집 가가지고 네. 거기 공동 현관을 한동훈의 집안에 그 와이프하고 딸이 있었는데 저거 없이 들어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한 거를 유신님도 보시면은 유신님 유튜브 하실 때 아프리카에서 하실 때 누가 오면은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자기 허락 없이. 그 사람들 기자가 아니잖아요. 유신님도 항상 그래. 그 사람들이 네? 기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기자냐고요. 기자랑 그거랑 아니요. 그때 대해서 현피 온 사람은 유신 식물인간 만들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 방송하고 유료 아이템 받으면서 저한테 욕하면서 찾아온 것이고. 아니 이번에 더 탐사가 라이브 방송을 저 봤는데요. 라이브 방송 하면서 뭐랬냐면은 나 이번에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얘도 한동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찾아갔잖아요. 그 수서경찰서에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냥 가정집에 일찍 가가지고 그 막 나와보세요 뭐 부모님 놀라실까봐 하니까 나와보세요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 고소 제가 사건 그 말은 잘한 거예요. 아니 잘한 게 아니라 경찰들이 선을 넘어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그냥 소환하거나 그렇게 하고 연락을 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아침부터 찾아가가지고 가족들 다 있는데 거기 가서 빨리 나와보라고 씻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에 있다고 하는데 나오라고 긴급 체포 사안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한동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동훈 고소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경찰이 수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환해서 조사하면 되는데. 한동훈 고소 사건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첼리스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의 제보자는 첼리스트가 아닙니다.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죠. 인정하시죠? 네, 첼리스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말하잖아요. 청담동 술자리의 네. 제보자는 첼리스트가 아니라 첼리스트의 전 전 남친인데 전 남친이 아직 자기 주장을 뒤집지 않았어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공익제보자로 인정은 못 받았는데 왜냐면 자료를 제출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첼리스트가 뭔가 전 남자친구한테 숨겨야 될 사안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정치인들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일, 자기가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름을 다 얘기하고 몇 명이 참여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지금 이세창인가? 그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만나지도 않았다 뭐 했다 그랬는데 하나씩 파악된 게 있어요.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진술이 이세창이나 첼리스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뭐 첼리스트 말이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이 독자들은 제3자들은 그 사람들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나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첼리스트의 제보자인 첼리스트의 전남친의 진술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첼리스트는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숨길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친구 지금 아파가지고 친구 집에 있다. 아니면은 휴대폰에 배터리가 그러면 경찰이 결론 낸 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니까요. 지금 더 탐사에서 이거를 그 민주당 그 의원한테 그 제보한 이유가
이세창 그 전 총재하고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래서 그게 이게 의혹 제기의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세창인가 그 사람의 질의응답이 없었으면 더 탐사에서도 고민을 했겠죠. 근데 만난 거에 대해 질문하는데 첼리스트 아느냐, 뭐 추천해 줄 수 있느냐, 뭐 잘 부르냐 했는데 답변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답변할 수가 있나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다 들어봤어요. 그게 정상도 아니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기자가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해요? 그 이전에는 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기자라고 밝히고 그러면은 나서라도. 유신님은 한동훈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이랑 김앤장 30명이 모인 거는 그거는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인 게 아니라 그 고속도로를 분명 그 도로를 다 막고 통제했을 텐데. 아니 우리가 단 그 모임이 있었다고 그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렇고? 비공개 모임이잖아요. 만약에 공개 일정이면 다 통제하고 다 체크를 하죠. 근데 비공개 모임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 관저에서 초대해 가지고 왜냐면 청와대 출입을 누가 알 리가 없잖아요. 다 블라인드인데. 거기 가서 술자리를 했다. 옛날에 유신님께서 음모 아니요. 아줌마 그 아줌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니 음모론이 아니,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만약에 첼리스트가 거짓말한 거면 첼리스트는 위대한 소설가가 해리포터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도 자 양 진영에서 자. 양 진영에서 유신님 말을 믿는 진영이 있고 한쪽 진영은 저처럼 이거 들어도 그 첼리스 처음 듣자마자 첼리스에는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위대한 뻥을 쳤네라고 하는 진영이 있는데 결론은 첼리스트하고 그리고 무슨 뭐 휴대폰 위치 추적?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경찰 말도 지금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코사노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게 이세창 전 총재의 발언이 없었으면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이세창 총재가 그 강진구 기자의 질의응답을 할 때 부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회적으로 논란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하네 민주당 당사에서 소리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창 전 총재가 하루 이틀 정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냥 구구 세력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뭐냐면 그러세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세창 전 총재라는 사람이 그 인천에 그 누구 의원 있잖아요. 그 의원하고도 친분이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기자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제2, 제3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 2명이나 더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마지막 질문. 청담동 술자리에 첼리스트가 거짓말이었다면 그냥 그 사람의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진술만 있었다면 끝났어요 이미. 근데 이세창 전 총재가 기자 얘기에서 크로스 체크할 때 그거를 답변을 다 해줬기 때문에 지금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의혹이. 그러니까 어쨌든 크로스 체크 하던 뭐 저거 안에 어쨌든 지금은 그 당사자 그 남자친구 말고 그 현재 녹음 파일에 있던 그 현재 첼리스트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현재 유신님이랑 저랑 의견 갈리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다음 질문. 강진구 기자가 열린공감TV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열린공감TV가 뭐 하는 곳인지 다 이제 보고 이제는 뭐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그럼 현재 열린공감TV하고 더탐사에 있던 그 분쟁에 관련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강진구 기자라는 사람은 근데 정말 좀 네. 근데 저는 열린공감 전 어그로의 그 좌파 우파 있으면은 좌파의 어그로의 대장, 행동대장. 자 열린공감 좌파의 어그로의 대장이 가세연이고 그다음 강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린공감 TV와 더 탐사의 분쟁은 그 회사의 좀 얘기 좀 듣고 얘기하세요. 회사의 권리의 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통장 내용이나 거래 내용이나 얘기를 좀 듣고 하시라고요. 다 들어줬잖아요 본인 얘기. 별로 안 들었는데. 뭘 안 들어줘요. 거지 같은 얘기 다 들어줬구만. 자
이 열린공감TV와 더 탐사의 회사의 권한 분쟁은 그건 법원에서 하면 돼요. 우리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그 기자가 무슨 뭐 한다는데 조중동 기사 안 보세요? 조중동 기사 보면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이재명 이미 뭐 잡혀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 잡혀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의 그런 기사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 강진구 기자의 의혹 제기는 저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의 제보자는 첼리스트가 아니에요.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고, 첼리스트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돈을 받고 그쪽에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쪽에서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유도 그 사건이 그와 관련됐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첼리스트는 압박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힘들 것이다, 첼리스트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보자가 첼리스트라면 말이 바뀌죠. 그 사람이 제보자니까 그 사람이 말을 바꾸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치명적이죠, 신뢰성에. 근데 제보자가 첼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첼리스트가 아니고 전 남자친구가 첼리스트와 헤어지고 난 뒤에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보자의 음성 녹음에 나온 사람이 첼리스트잖아요. 그니까요. 그 사람이 제보자가 아니잖아요. 공익 제보자가. 그 사람이 공익 제보자고 그 사람이 진술을 바꿨다면은 치명적이지만 공익 제보자는 안 되는데 왜 공익 제보자라고 하시죠, 지금? 아니까. 공익 제보자로 안 돼. 공익 제보자는 권익위에서 뭐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공익 제보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언론사의 공익 제보자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적인 이익 때문에 제보를 한 건 아니잖아요, 더 탐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기 때문에 홧김에 그렇게 제보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본인도 사생활이 걸려. 김현장 30명이나 변호사랑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지금 김현장 30명인데 앞선 누가 나온 사람은 거기 그 음식점 가가지고 술집 가서 경찰에서 조사했대잖아요. 그 사장이랑 사장이랑 조거보니까 안 했다. 그럼 거기도 입막음한 거겠네요? 원래 그런 술집이 원래는 그런 술집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술집을 찾았네요. 술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간판도 없는 술집이 어딨냐 거짓말이다고 상대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상대편에서 공격을 했고요. 자,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서울의 중심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좁은 골목에서 압사로 사망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비교하나요? 들어보세요. 서울 한가운데 용산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세상인데, 한국 세상인데, 김앤장 30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비공개로 술 마시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화가 나네요. 그러면 유신님. 나는 이게 더 믿을 수가 없는데, 이태원 참사랑 이거랑 비교하나요? 아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서울의 한가운데서 중심에서 일어나는데, 아니 김앤장 간부급 30명하고 대통령하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 뭐 여러 사람 정치인들이 술자리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답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태원 참사는 일어났죠.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니요. 일어난 거고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면 청담동 술자리를 제기한 사람 쪽에서 지금 사실이 뭐가 드러났나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 단계 지금 있어요? 보세요. 자, 아직도 의혹 단계예요. 둘 다 가는데.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 단계인데 지금 구속영장 다 청구되지 않습니까? 확인된 거 있어요? 아니요. 사실을 내렸잖아요. 국정원에서 이미 월북했다고 사실을 내렸잖아요. 그때는. 국정원에서 발표했잖아요. 그 정보망에, 미국의 정보망에 그렇게 떴다. 오늘따라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죠. 여러 가지가 아닌 게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 묻는 건 간단한데. 아니,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금
서버에 아니, 저 질문 세 가지였는데 왜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무슨 이태원 참사, 서해 피격 앞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고. 자, 아까 희생자 명단 끝났고요. 한동훈 집 찾아간 거 끝났고요. 지금 첼리스트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 내가 자꾸 끼어들어요, 뭐를. 첼리스트 거짓말한 거를 왜 서해 피격까지 가요?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했지 그게 입증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니, 본인이 말한 거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건데 그게 입증이 안 된 자,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거짓말했다고 하면 신뢰가 되죠. 근데 지금 강진구 기자가 이세창 전 총재의 진술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말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만약에 첼리스트가 혼자서 그렇게 주장하고 혼자 거짓말이라고 했다면 납득이 돼요. 어느 정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거짓말한 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이세창 전 총재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왜냐? 이세창하고 뭐 아는 사이도 아니다 모른다 막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는 사이고 하나씩 지금 인정이 돼가고 있잖아. 단계적으로 말이 바뀌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신님 왜 그렇게까지 박근혜 까지고 왜 그렇게까지 이명박 까지고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하셨어요? 10년 동안 깐 적 이럴 없고요. 거면. 저는 윤석열 깐적 많죠. 방송에 다 있죠. 잘못을 해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깐 걸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할 거면서 왜 박근혜 이명박 그렇게 까면서 정의로운 척 하셨어요?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할 거면서 굳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당 정권 때 최악이었어요. 김대중 정권 때 IMF 와가지고 개고생했고 저희 집 아니, 식구들 민주당 정권 때 닥쳐요. 닥쳐 얘기 들어요. 뭘 듣고 깠어요? 얘기하세요. 민주당 때 뭘 깠냐고요? 아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민주당 때 김대중 정부 때 IMF 시절에 저희 아버지 명예퇴직당하고 집안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요. 제가 하는 일들 다 안 되고 정말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아시죠? 바닥 찍은 거. 저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 돼가지고 피 봤어요 맨날. 내가 뭘 무슨 민주당 방송 뭘 깠냐고요? 이명박 박근혜 내가 왜 비판을 안 해요? 다 비판. 아까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잘못하면은 가만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까는 거예요? 그럼 아니 잘못을 머리를 깎든 뭘 깎든 뭘 해야 되지. 그게 까는 거니까.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나 그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0.7% 차이지만은 정권을 바꿨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을 비판을 했고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를 비판했지 이미 다 최임회가 책임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윤석열 정권인데 뭐 문재인 정부 문제 많다고 해놓고는 잘하냐고요. 본인이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7개월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거 같냐고. 아니 내가 이유 없이 제가 강진동 기자를 더 탐사를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자꾸?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닭 왜 깠냐고. 아니 본인이 산으로 가놓고는 지가 산으로 가놓고는 답변하니까 왜 거기 산으로 가냐고 물어봐요? 어? 아니 지가 탐사에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유신님이 먼저 무슨 뭐 답변 다 했잖아요. 더 탐사 희생자 명단 배경 떡볶이 답변했고 더 탐사 한동훈 집 잡고 지금 첼리스트 얘기하는데 본인이 산으로 간 거예요 지금. 왜 이명박 박근혜만 까냐고. 미쳐버리겠네 지금. 아니 첼리스트 얘기하다가 서해 피격 먼저 가셨잖아요. 아니 비교했잖아요. 비교했으니까 나도 예를 든 거지. 아니 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나온 것도 없는데 무조건 구속영장 때리냐. 첼리스트 아니 구속영장 때리는 거는 한동훈이 아니고 검사 애들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받아들인 거는 사법부가 받아들인 자 거죠. 기사를 보세요. 지금 이재명 문재인 수사하는 사람이 특수부의 대부분의 인력입니다. 심지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는 특수팀도 이재명 수사하고 있대요. 적폐청산했을 때도 그때가 특수부가 제일 많았죠. 조국이 편성해가지고. 그때는 아니요. 그때는 가만히 계세요. 또 거짓말하고 있네요. 아니요, 조국이 아니요. 무슨 편성을 해요. 조국은 임명 단계 때부터 털렸는데 뭔 조국이 편성을 해.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특수부가 제일 많았잖아요.
뭔 소리예요? 자, 적폐 청산할 때 그때 특수부가 자, 그때 특수부가 자, 제일 많았어요, 요즘에. 코사노바님 제가 팩트로 주둥이를 공구리 쳐버릴게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황교안이었어요.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 문재인이 대통령 때가 아니었다고요. 저 박근혜 이명박 수사할 때가 황교안 때였다고요. 아니 무슨 그럼 적폐 청산할 때 무슨 유진님 황교안이었다니까요. 아니 조사해봐요. 아니 박근혜 문재인 적폐 청산할 때 황교안이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 청산했을 때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된 거 한번 언제인지 시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아닙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거예요. 그때 아마 국민의당인가 그쪽에 추천했을걸요.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아니에요. 여기 뭐야, 누구지? 박영수 특검은. 뭘 알고 짓거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환호했잖아요. 환호한 게, 아니, 당연히 적폐청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적폐청산이 아니잖아요. 보복수사잖아요. 누가 아니, 봐도. 지금 적폐청산이에요. 반대로 보면은. 아니. 그 대장동은 그 지역 비리의 톡톡 비리지. 무슨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무슨 뭐. 자, 코선어버님. 자, 코선어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장동에 문제가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 때 죽였겠죠. 아니죠. 이명박은 문재인 때 죽었어요. 10년 뒤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뭔 개소리예요. 아니 자 문재인 때 죽었어요. 자 코사노바님, 자 코사노바님, 대장동 개발은 원래 그 LH 공사에서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한 땅이에요. 근데 이명박 때 그거를 LH 공사 사장한테 직접 이거 민간에 맡겨라. LH에서 나서지 말라고 해가지고 LH 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을 공영 개발을 포기했어요. 이명박 정권 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 개발을 해가지고 해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인허가권을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장이 바뀔 줄 몰랐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 애가 거기에 시장이 됐었기 때문에 시의회랑 잘 해먹으려고 했겠지. 근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재명이 당선이 된 거예요. 성남시장으로. 그러니까 애들 비상 걸린 거지. 그래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돼가지고 아 여기는 LH공사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채권을 발행하려고 성남시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성남시의회가 국민의힘 쪽의 사람이 다수였기 때문에 부결됐어요.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개발 비용을 성남시에서 받겠다. 그거를 이재명이 내가 이거 설계했다고 주장한 게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천억이 넘는 돈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했고 푸시를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재명이 뭐 복지한다고 해가지고 지방 교부금 삭감해버리고 그래서 수원시나 이런 대도시에서 난리가 났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인가 그 뭐 단식농성까지 했었죠. 아무튼 대장동 김영 정진상은 왜 구속했냐고요? 아니 이게 정치자금법 검찰의 뭐 조작이에요? 지금 정진상하고 김영 구속된 근거가요. 그 유동규가 진술을 바꿔가지고 걔네들한테 돈 줬다라는 진술 하나 가지고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에 대한 사실은 유신님이랑 저랑 모르는 아니요. 거예요. 기사화가 다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용과 그러면은 그 사법부가 재판장이 그냥 얘가 줬어? 너 구속 이거예요? 김용 그 재판장이 호구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되면 99.9%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면 99.9% 유죄,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99.9%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거 구속했던 전 국방장관하고 해양경찰청장 풀려나왔잖아요. 이례적인 얼마나 구속 자체가 거지 같았으면 원래 영장 실질심사해가지고 풀려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런데도 풀어줬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자체에. 근데 또 지금
저기 뭐야 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이슈를 만들고 겁박하는 거예요. 특수부 검찰들이.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히스토리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 이재명 죽이려고 탈탈 털었어요. 저는 기사로만 봐도 알 수 있겠는데. 근데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털었는데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10년 동안 안 나, 10년 정도. 이명박은 왜 10년 뒤에 구속됐죠? 이명박은 또 설명해보세요. 그 다음 정권이 박근혜였잖아. 손을 잡았잖아요. 박근혜랑 이명박은 서로 아니에요. 자, 이명박 말기에 국정원 그 여성 직원 댓글 사건 알죠? 그걸 누가 좋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였잖아요. 그때 안보 저기 뭐야 국가 사이버 사령부인가? 거기서 댓글 한 거 다 걸렸잖아요. 국정원이랑. 그게 박근혜 그 후보자 시절이에요.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경선 때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잖아. 그럼 이명박도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를 도와준 거죠, 선거 때.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랑 다 걸린 거 아니야, 싸그리 도와주다가. 저는 유신님, 저는 진짜 유신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정도 뭐 사법부에서 나온 판결들이나 어느 정도 뭐 객관적 사실들을 보고 이 정도는 맞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안 하잖아요. 곽상도는 대장동 빼고 아니요. 대장동은 대장동을 왜 빼요?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은 아직 판결이 나와야 봐요. 판결이 안 나온 게 아니라 한명수 조국처럼 조국과 한명수처럼 또 판결 나와도 대법원 나와도 이건 아니다 뭐 죽이기다 이렇게 할 것 같고 대장동 그거는 그럴 것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오늘 세 가지 물어봤죠. 광진구 더 탐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저는 제가 봐도 이 더 탐사나 얘네들은 슈퍼 어그로를 끌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나는 드는데 근데 유신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걔네가 뭐가 잘못했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도 언론사?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유신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만 아니에요? 물을게요. 조중동이 돈을 더 잘 법니까? 더 탐사가 돈을 더 많이 법니까? 아니, 조중동이랑 괴가랑 왜 갖다 붙여요?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오늘 참 이상한 거 비교하시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조중동이랑 한겨레 이런 걸 비교하세요. 더 탐사랑 왜 걔네랑 비교해 유신님?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규모랑 조중동이랑 비교가 안 돼요. 몇십 배 차이예요. 그러면 걔네랑 더 탐사는 몇백 배 차이, 몇천 배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조중동이랑 그 몇천 배 차이. 자, 제가 코사노바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습니까? 각 정부가 들을 때마다 기울어져 있죠. 난 어이가 없어서. 각 정부 자, 문재인 정부 때 조중동이나 매경이나 한경이나 무슨 뭐 데일리안이나 뉴스원이나 이런 데에서 문재인 정부를 칭찬했다고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걔네들은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원래 언론사 까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도 전반부에는 박근혜 찬양하고 뭐 형광등 뭐 몇 개다 그러다가 나중에 최순실 터지고 나서 방향 돌린 거 아닙니까? 조중동이나. 언론사가 기울어져 있더라도 유튜브라는 그 매체에서 극우, 극좌 그거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더 탐사가 하는 그 취재 방식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조중동이나 이런 데하고 싸우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더 탐사가 잘못된 것도 맞고 저희가 아까 그랬잖아요. 조선일보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근데 조선일보, 조중동이랑 한겨레랑 이렇게 비교를 MBC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무슨 더 탐사랑 조중동 무슨 걔네랑 비교를 해요. 자, 제가 얘기한 거는 조중동이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얻는 혜택은 천문학적이고 지금 더 탐사가 목숨 걸고 자기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해지면서 구속될 위기를 하고 지금 취재를 하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더 탐사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기득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과 현직 영부인과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취재를 한다는 것은
예전에 나는 꼼수다에서 김어준이나 정봉주는 감옥까지 갔죠. 그런 죄로 감옥에 간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주진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언론인들은 그래서 그때 뭐 상도 받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더 탐사나 뉴스타파나 이런 매체에서 하는 민들레도 마찬가지고 저는 상당히 용기 있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중동이나 기득권 언론들이 이재명과 문재인 죽이기로 지금 검찰발 그 특수부에서 나오는 하나하나를 다 기사로 써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유착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유진님, 그럼 오케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때 지금 현재 더 탐사 열린공감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또라이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럼 가세현은 대단한 유튜브였습니다. 가세현은 대단한 언론. 자 가세현의 주장을 보면 아니죠. 자 들어보세요. 가세현의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 그 다음에 박수홍 사건,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게 정권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 온갖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뒷담화하고 그거 근거 없이 까다가 지금 재판만 몇 개인데 그게 정권하고 박수홍이 정권이에요? 김건모가 김건모의 빌딩 하나 뺏겠다 이게 정권하고 싸운 겁니까? 웃기는 소리 하자. 아니 더 탐사에서 연예인들 좀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가세현 이번에 선거법 저번에 그 도지사 선거 나간 거 지금 줄줄이 기사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기사 나옵디다. 지금 거기 그 가세현의 그 연예부장인가 사람 그 성폭력 혐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몇 건인 줄 아세요? 그게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나온 겁니까? 기소된 게? 그것도 지금 기소 안 되고 시간 오래 끌어가고 안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오래 그게 끌어준 게 오히려 혜택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건에 구속도 안 되고. 가세현은 약간 쓰레기 같은 유튜브였단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거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왜 박수홍이 나오고 박수홍 무슨 김건모가 나오고 김건모 부인 얘기가 나오고 무슨 연예인들 얘기 나오고 이게 왜 나오냐고요. 이태원이랑 좀 그 참사할 거면은 떡볶이를 처먹으면 안 됐었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조선일보는 참사 기사에 묘지 분양 광고도 하는데요, 뭐. 아이 그러면 한겨레는 광고 안 합니까? 그리고 MBC는 광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탐사 그 광고한 떡볶이 광고가 공익 제보자 소송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익 제보자가 누구예요? 그 첼리스트 제보자? 아니요, 줄리나 이런 공익 제보자들이요. 아 줄리는 아직 뭐 하세요? 뭐 아직도 그게 안 돼요. 재판 진행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행된대요 지금 재판. 이제 거기 이제 증인으로 나오면 되죠 김건희 씨가. 그것도 아직도 믿고 있는 거죠. 그거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증인 채택이 돼가지고 나와서 진술해야 됩니다. 본인이.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좀 지금 270년 보고 속이지 마세요. 안 나가도 되고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요. 뭐 안 나가면 뭐 죄지는 아니에요 증인은. 아니죠. 피고발인이나 자격으로 나와서 진술을 해야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 안 하면은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은 그러니까 저는 이 줄리 의혹에서는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안 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검찰 측이나 윤석열 측이 답답한 게 그 줄리라고 주장했던 측에서 지금 자료를 안 까고 있어요. 재판에서 깐다고. 재판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지 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네가 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상식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 지금 재판에서 고발인들이 자료를 깐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혹 제기는 더 탐사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의혹 제기한 더 탐사가 국민들을 어그로 끌지 말고 저도 보거든요. 맨날 어그로만 끌어요. 아니 그러면 나 하나 왜 그러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아니 거잖아요. 나는 웃겨 죽겠어요. 아니 지금 더 탐사에서 의혹 제기한 거 사실 아니다라고 확정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의혹이잖아요, 계속. 근데 계속 조중동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 사실과 억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는 이미 하나둘씩 인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지켜보세요. 아니 그 청담동 지켜보더라도 술자리도 한명숙도 인정하고 조국도 아니. 대법원 정영식 판결 나와도 인정을 안 하는데 지켜보면 뭐 합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처음부터 안 믿는데. 한명숙 사건은 그 증인 관련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까지 봐봐 본인이 또 한명숙 끌어들였잖아요. 나보고 뭐 다른 사건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나와도 안 믿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쌍둥이 사건인데 그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 진술을 부인했어요. 재판부 저기 아니, 그러니까 뭐야.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세요. 결론을 왜 자꾸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사법부가 다 저기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거 안 믿으면은 그냥 히틀러나 뭐 이런 세상에 김정은 세상에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 네.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그 이번에 대법관 임명된 사람 몇백 원 기사가 그거 빼먹었다고 그 해고돼도 정당하다고 판결 내리신 분이고 검사는 나누기 해가지고 100만 누가 원, 2만 임명했죠? 그거 윤석열이요. 대통령이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추천해가지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했던 거는 왜 자 저는 여러 기본적으로 가지 저는 얘기할까요? 기본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치주의 아니, 국가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 상대편에 대한 약점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편에 대한 그 잘못도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세상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무조건 무슨 뭐 아니 윤석열,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문재인이 마시고 잘났다, 코사도모님 이런 건 아니다. 자 너무 오래 통화했으니까 우리가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정리를 하면 지켜보자고요.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첼리스트는 아이 그러니까요. 첼리스트는 네. 겁먹을 수도 있고 지금 나 같아도 겁먹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막 이슈가 돼가지고 또라이죠. 저 욕은 하지 마시고요. 고발당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자 일단 할 얘기 다 하셨죠? 강진구 기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본인이 지금 44분 동안 전화 개그를 독점하셨어요. 후원하세요. 아 벌써 44분 됐나요? 네 후원하시고요. 이용료 부과하겠습니다. 아니 후원할 테니까 좀 풀어주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면 힘드니까. 자, 44분을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통화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조중동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예, 조중동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부천에 28이요. 부천에 28이요. 28이요. 코윤지. 교수님, 행정학 전공하셨나요? 네, 행정학 전공했습니다. 뭐 하는데요, 그게? 행정학과예요, 공무원. 공무원 시험은 행정학과. 아니, 공무원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행정학과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직업을 뭘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무원이 유행할 때라서 그냥 행정고시? 아이, 행정고시까지는 아니고 이제 주로 7급 많이 봐죠. 7급, 9급. 행정병도 그러면 행정학과인가요? 행정병 지원에는 떨어졌어요. 아니, 행정병을 떨어진다고요? 예. 행정병도 그때 당시에는 좀 없었나 보네. 아니 그 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경 가시는 거예요? 응? 교수님? 뭐가요? 아니, 의경도 힘들지 않아요? 그 면접 보지 않나? 의경 편할 줄 알고 지원했는데 가장 빡센 기동대로 가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개박살 났습니다. 교수님은 그래도 부조리 안 하셨죠? 부조리가 뭐가 있어? 부조리는 딱지 떼는 건데 교통 그 의경이나 그런 사람들이 딱지 아니 그 뗐지. 의경 전경이 옛날에는 진짜 빡셌잖아요. 근데 유신님이 병장 한다고 해도 권력이라는 게 교통 의경은 따로 뽑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반 기동대나 의경들이 뭐 기초사범이나 이런 사람들 기동대라면서요 지금.
유신님. 뭔 개소리야! 아니 아까 전에 기동대라고 하셨잖아요. 기동대는 의경이 교통의경, 그 다음에 방수인대, 그 다음에 기동대가 있어요. 기동대는 집회 시위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 기동대를 하셨잖아요 아까 유신님이. 아, 얘 진짜 뭐라 그러냐. 지금 그 직원 기동대하고는 달라요. 뭐 단셋 이런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의경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방범 순찰 때 특수부대였어요? 얘기 닥치고 왜 들으라 좀. 군생활을- 닥치라고 좀. 방범 아니 순찰 그렇게 숨겨요 왜 자기 방범 군생활을? 방범 순찰 때는 경찰서에서 보조 업무, 방범 순찰 보조하다가 집회 시위 있으면 출동하는 의경들이고, 기동대 애들은 집회 시위가 우선이에요. 집회 시위에 우선적으로 출동하는 게 기동대 의경이고, 그다음에 방범 순찰은 지원해주는 업무고, 그다음에 전경대가 있었어요. 전경대는 간첩단이나 이런 하는 애로 설치했는데 집회 시위를 주도를 했었고, 다 의경이에요. 근데 기동대가 제일 그러니까 빡세요. 유신님이 기동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러면 유신님도 뭐 그 좀 군대 짬 좀 차셨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좀 무서우셨을 너 것 약 같아요. 먹냐? 아니 좀 무서우셨죠 그때 병장 때 상병. 뭔 소리야. 쫄병 때 엄청 구타도 심하고 갈치도 심하고. 아니 그러니까 상병장 때 유신님 상병장 달았을 때도 똑같이 안 하셨어요? 나는 구타 안 했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뺏어먹기만 했어요? 저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니 뺏어먹지도 않았어요? 제가 사줬으면 사줬지. 내가 왜 그래요? 내가 그걸 싫어했는데. 내가 쫄병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제가 쫄병일 때는 외출하거나 외박할 거나 휴가 갈 때 다 바쳤어야 돼요. 뭐 먹고 싶은 거 사줘야 되고, 열애고참 때 그럼 갔다 와서 또 사줘야 되고. 아 근데 유신님 뭐 군생활 할 때 맞았던 분 없으니까 진짜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꺼져.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아, 힘드네요. 많이 힘듭니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힘들다, 힘들어. 자, 뉴스 까기.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셔서 의견, 질문,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되겠습니다. 0시 30분까지 전화 받으니까 전화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왜 이렇게 통화가 어려워요? 후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신님, 네. 진짜 칭찬이거든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경기도 어디 사는 몇 살, 시 단위로 어디 사는 몇 살만 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도 광주에 사는 38살. 예, 알겠어. 거기까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전화 거시는 건가요? 예전에 엄마가 아빠가 장난전 할 때 전화 데이트 많이 했거든요. 아니, 맨날 찐팬이라고 하는데 후원도 안 하고 말이죠. 예? 다 그냥 뭐 오래된 팬입니다. 팬이에요. 말만 이만기예요. 후원 예전에 많이 했는데. 예전에 많이 했을 때 예전에 많이 근데 봤던 아니- 시기고, 지금이 문제지. 무슨 예전에 한 게 뭐가 문제가. 방송을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다고요? 아니 요새 요 근래 그니까 예전에 많이 보다가 예. 맨날 우리 앞으로- 방송
아니 방송을 25년째 했는데 맨날 와가지고 오랜 팬이에요. 아프리카 때 봤어요. 예전에는 후원을 했어요. 아니 뭔 상관? 지금이 살아야 되는 건데 반가우면은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후원해. 그런 노래도 있는데 말이죠. 맨날 반갑기만 하대. 찐팬이라고 그러고. 아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앞으로 하면 되겠죠. 네, 유신님 많이 흥분 참여해 주세요. 또 어디 네. 사라지지 마시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우리 유신이. 흥분한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갑다고만 하고 후원 참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슴 아팠어. 근데 목이 메였어. 그런 자세면은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요. 포기하셨구나.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 할 말이라도 다 하자 이런 예병을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안 돼. 그런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반가우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후원해. 자 닉네임 코미래 네. 후원 그러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네. 자 오랜만 찐팬이다. 아니 찐팬은 졸라 많은데 무슨 뭐 만나면 다 찐팬이래요. 아유 주님 오래된 찐팬입니다. 예. 그러면서 막상 후원 얘기하면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시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가워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반가우면 챙겨줘야죠. 자 너무 진짜 찐팬들을 비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찐팬들이 유신쇼가 지금 가장 힘든 25년 차 만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예. 빚도 있고 지금 건강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유신이? 그러니까 좀 찐팬분들이 좀 나서줘야 된다. 나가줘야 된다. 나서줘야 된다. 나가줘야 된다는 게. 나서줘야 된다.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오늘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층이니까 그래야죠. 예. 자 닉네임 바뀝니다. 자 크러치 네. 코러치로 그렇지 코러치. 아니 유진님 여전하신 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기분이 좀 좀 좋네요. 했을게.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학창 시절 생각나고 예. 앞으로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파이팅 하십시오. 말로만 한다니까 대부분 이렇게 찐팬이라고 하면서 맨 만만 입만 방송- 살아가지고. 방송 끝나고 계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뭘 방송 끝나면요. 아니 방송할 때 하면 됐지 뭘 끝나면 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자 알겠습니다. 아니, 예, 방송 한번 끄고 계좌 한번 확인 해보세요. 예. 방송을 왜 꺼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김깡통님 후원은 본인이 하는 거지 남에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후원은 간섭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참여하셔야지 남한테. 윤 대통령 한동훈 집 찾아간 더 탐사에 고통 보여줘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을 찾아가 물의를 일으킨 것을 두고 29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왜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에겐 그게 안 통하는지 모르. 이상민에겐. 아니 옳은 말이에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데 근데 왜 본인 사람들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게 적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데 본인하고 친한 전직 판사 윤석열 장모는 100억 잔고 위조에도 혐의 없음 이해 불가. 송금주 전 국회의원 윤석열 장모 김건희 불기소 문재인 검찰 무능해서 아니야.
문정부 검찰은 누구의 검찰이었나? 결과 못 냈으니 죄 없다. 어불성설. 김용 정진상 구속 혐의와 이재명 연결은 별건. 증거 없는 카더라 진술만. 정치 공동체 개념 모호. 경제 공동체와 달리 형사처벌 개념 삼기 어려워. 그 자기 뭐 김건희나 예? 뭐야 최은순이나 한동훈 뭐 이상민 이런 사람들은 박지원 58대 1 한개 검찰청 전부와 맞짱. 이재명 진짜 대단. 이재명 때려잡기 위해 58명 특수부 검사 가족까지 탈탈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특수부 검사의 대다수가 이재명만 털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가지고 얘기해놓고 공정이다, 정의다, 법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가족 이재명만 털고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56명. 야 58명. 여보세요? 58명.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부천에 스물 여덟이고요. 코윤지. 유신님, 예. 유신님이 법 그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네. 보복, 정치 보복. 네. 우리나라 문제점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자꾸 법대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된다니까요. 그 잘하니까 법 잘 아니까 그걸로 계속 지금 묻으려는 거 아니에요, 상대편. 거기에 다 연루된 사람들 다 뽑고. 그러니까 카르텔이 성형되는 거예요. 그 법대 카르텔이. 뭐 민주당이나 뭐 거기 보수당이나 다. 아니 이게 한숨 쉴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게. 유신님. 그 노무현 이거 문제예요. 이거. 노무현 우리나라 고등법 문제예요. 노무현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법조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치를 해야 되는 들어보세요. 이렇게. 닥치고 들어보세요.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고위층, 검찰 고위층, 그리고 거대 로펌,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하는 거지. 법조인이라고 해서 다 한동훈 윤석열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지금 마시라고. 법대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법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그게 지금 게임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랑 보수당이랑 거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 아니 공화국을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2030에.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고. 근데 미국 대통령은 법대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뭘 알고 얘기하세요. 뭘. 오바마가 로스쿨 출신입니다. 오바마 그리고 누구 있어요? 많아요. 정치인이 주지사도 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는데 뭔 개소리예요. 법조인 출신. 거의 미국 대통령은 거의 인문학부 출신이에요, 유신님. 저기요. 법대 나온 사람 그거 별로 없어요. 몇 명을 알아봤는데 그래요. 대부분 인문학부라고요. 유신님 조사해 보세요. 근데 그 인문학 지식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거지. 원래 국가의 기원 자체가 인문학 그 지식에 기원한 건데. 미국의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를 다 배워요. 우리나라 로스쿨 같지는 않습니다. 응? 아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로스쿨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라고. 윤석열 지금 뭐 법 말고 뭐 아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밑바닥부터 해요. 밑바닥부터 정치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같이 돈 많은 그 재벌 출신의 돈 많은 집안 출신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업할 때 용돈이나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이명박이 경제 살린다고 사기당해가지고 이명박 뽑아준 것처럼 트럼프도 비슷한 경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스쿨 나왔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인 출신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 중에. 저기 뭐야 이승만이 무슨 뭐 인문학 대학교 출신입니까?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이승만 대학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는 건 나왔는데 그냥 하기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윤보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무슨 인문학을 다 전공했다는 거는 근거가 없어요. 거의 군사
쿠데타 때는 군사대학이고 뭐 법대 말고 또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김영삼 대통령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논쟁이 있다가 뭐 서울대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명확치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뭐 역사학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 해야죠. 뭐 정치는 법한다고 자 요즘 정치를 잘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한 분야의 지식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인문학 지식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모든 인문학 분야를 다 만나잖아요. 아니 인문학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문학뿐만 네.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거. 정치인은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왕이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자 원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를 스승으로 삼고 평생을 공부한 게 왕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왕이 그냥 무조건 떵떵거리면서 이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서현제도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냥 공자왈 맹자왈만 배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통치라는 게 유학 경전만 알아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치는 그러니까 유학의 기본 경전은 철학의 개념이었고 대부분 이제 해야 될 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이제 가장 잘한 게 세종대왕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저기 정조, 아이고, 그러니까 정조도 뭐, 있었고. 네. 네. 아, 그거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이 이제 교육 받는 거. 그러니까 신하들이랑 왕이 같은 교육을 거. 받는데 그냥 성리학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네, 왕으로서 뭐 통치 뭐 이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뭄이나 홍수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뭐 지금의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력도 필요하고 왕으로서 언제 난을 일으키고 언제 역적들이 나올지 모르잖아. 이번에 그 유해진이 왕으로 나온 그 올빼미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갖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왕도 존경을 받고 인격이 있어야 되지 그게 무너지면은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정조도 계속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고된 삶인지. 그러니까 그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얻는 대신에 무한한 책임과 두려움을 얻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나라의 국민의 그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재산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깔까 욕할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말 이 편한 뭐 우리가 뭐 왕이나 최고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도 있는데 진짜 푸틴 보세요.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 학살하고 나서 마음 편하겠습니까? 솔직히 두렵겠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미국이 와가지고 나를 목을 딸까? 그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해서 안심하고 편하게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두를 의심한.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높아졌다가 나중에 아오지 가거나 무슨 노동 교화형 막 시키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견제가 치열해. 특히 가족이나 혈연 같은 경우는 더하고 오죽하면은 의부형이지만은 김정남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겠습니까? 권력을 나누는 사람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왕은 정말 정말 힘든 극한 직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리는 건 있지만 언제 누가 자리를 노릴지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편하게 밥 한 번 못 먹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내 자리 노리나? 쟤남이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선조하고 인조거든요. 선조하고 인조. 그러니까 그래서 선조가 광해군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유신님. 네.
그러니까 막 동생들이랑 놀면은 동생들이 막 선 넘을 때 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정은이랑 푸틴은 그거를 그걸 하는 것 같아. 관리를 막 누릴 수도 있는데 목을 그냥. 자, 김정은하고 푸틴은 관리가 쉬워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그냥 죽으면 예- 반란이 또 몰라요. 불만이 있잖아요. 실종됐는데 어떻게 알아? 뒤도새도 모르게 푸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적들이 그냥 대로 낮에 길거리에서 그냥 총 맞고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총 맞고 죽거나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나도 총 맞고 감옥에 죽는 거 아닌가 뭐. 뭐라고요? 나도 막 총 맞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러고 부하 직원이 또 박정희 암살한 애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박정희는 그 오른팔한테 죽었잖아요. 왼팔이라고 했나? 그러니까요. 오른팔. 그때 당시에 그 정보부장은 그 2인자였어요. 저기 국무총리, 국회의원 다 밑에 굴리면은 왜 그 정보부장이 최고였냐면 중앙정보부장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재규가 그 차지철과 박정희를 죽일 이유는 계속해서 뭐라고 될까요? 따시켜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 기밀성화 돼가는 맞아요. 거예요. 아니요, 기밀성화 돼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미국이 사실상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데 그 박정희는 그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 핵무기 개발하는데 우리는 왜 개발 못해? 우리도 뭐 독립해야지. 이렇게 우리 말 함부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제거가 당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차지털 좋아해갖고 김재규가 질투 나갖고 자꾸 말 안 시켜주니까 아니. 그 차지철 죽이고. 자, 김재규는 박정희 차지철을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왜 잡혔어요? 중앙정보부장은 그러면- 누구 하나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 차지철은 경호실장이었고, 예?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맞아요. 차지철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가 이뻐했잖아. 엄청나게 이제 얘가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게 맞으니까 얘는 그냥 박정희가 죽으라고 하면 죽으려는 신용을 내리는 애니까 그래서 입벌을 했는데 무식해도 그 차지철이 손을 넘어가지고 막 조인트를 까고 막 이렇게 별짓을 다 하니까 김재규가 불만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하나로 대통령을 시해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니 그 차지철이 김재규 미국의 반하는 그러니까 이 김재규가 좀 미국 성향의 출신인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함께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그냥 왜 간신들에게 휘달려 가지고 독재로 가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재규가 이제 고민이 있었겠죠. 아 그럼 왜 사형당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재규 아직도 뭐 남산의 부장이나 영화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미스테리가 그때 당시에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차지철이 박정희를 죽였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바로 청와대로 갔어야 돼요. 근데 참모총장이 남산으로 갔어야죠. 남산이 본부인데. 그러니까 자기 본부로 갔어야 되는데 그 군인들 모여있는 벙커로 불러가는데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냥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김재규가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얘가 좀 내가 보기에는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라 오늘이 디데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아 근데 지금. 그렇게 좀 정신이 없나?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김재규가 정보부로 가가지고 다 장악을 했다면 또 역사가 바뀌었겠죠. 김재규 대통령이 됐겠죠. 그러니까요. 그때 전두환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잖아요. 그때. 아니죠. 이제 김재규가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그 정보사령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의 정보를 다 정화가고 있는. 예. 그러니까 걔 이제 전두환이 죽였잖아요. 걔. 뭘 죽여요? 전두환이 제일 높은 사람 그 죽이고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죽인 게 아니라 체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포했어요. 체포했나요? 그때 당시에 하여튼, 이제 예.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참모총장인가? 그 사람이 이제 1순위가 되는데 그 사람을 비리 혐의로 체포를 했죠. 상사를. 그래서 그러니까 구금을 하고 하나의 그리고 최기화 그 국무총리를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위기 때 그거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이라든가.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인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독재가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거래하기가.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신님이 예전에 팬 모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막 예. 팬들이 따로 모여갖고 막 유신님 막 욕하고 그런다고. 아니요. 그런 거, 그 팬- 하나에도 약간 아니요. 그런 팬들이 거잖아요. 만나서 내 뒷담화하는 게 두려운 게 네. 아니라요. 사람들한테 지쳐서 네. 없는 말 지어내고 그러니까 뭐, 없는 예. 말 지어내고. 나는 그 사람들 네. 만났을 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예.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뒷담하고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방송 마무리 전화 마무리 해야 돼서요. 그러니까 하나회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마무리 해야 된다고요. 빠이빠이. 하나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끈질기네. 전화를 아니 얘네들이 무슨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오늘 전화 잘 받았습니다. 전화 잘 받았고요. 전화 개그. 자, 충격적인 기사가 있네요. 법사위 키맨 조정훈 대장동 특검하자. 단 이재명 당대표 먼저 물러나야. 진짜 별짓을 다 하고. 조정훈 대표직 방탄용 아니라면 결자해지. 결백 드러나면 국민이 다시 이 대표 찾을 것. 과오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처벌받으면 돼. 아니 지금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할 건데 그러면 미치지. 아니, 나는 그러고 싶어요. 조정훈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아니 검사를 58명을 투입시켜가지고 탈탈 털고 있는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데 대표직을 사임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다 무장 해제하고 뛰어들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주호 문재인 정부 정시 확대 참담하다. 일반고 살리기 집중할 것. 정시 확대 참담. 나는 수능 폐지론자. 그러겠죠. 수시로 대학 보내기가 쉬우니까 스펙 쌓아가지고. 저는 수시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시가 너무 구려. 기본적으로 수시 제도가 너무 구려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능 수학 능력 평가를 자격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 보면은 몇 년 동안 인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학 능력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는 자격증 시험제대로 해가지고 자격증 시험 제대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에서 수학이 중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과에 맞게 학부에 맞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격증 제도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추운 날씨에 벌벌 떨 필요도 없이 대학 수능 자격증 시험 인증 제도로 바꿔서 내신 중심으로 가서 지금 내신 비리 부패 너무 많잖아요. 공교육을 살려야 돼요. 결국은 미래 교육을 살리려면 공교육을 살려서 없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가능한 사람들은 사교육 받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을 살려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팬모임을 하나에 비교하나.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KS님 10만원. 먹쇼 먹방 후원미션 신청 감사합니다. 유신님 항상 많이 못 사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항상 많이 못 사드린 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먹쇼 신청합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 먹쇼 신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지막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로 이번엔 마지막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먹쇼가 더 이어가질 수 있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다시 노력하러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12월 2일이죠. 12월 2일 금요일 12월 2일 금요일 49회 연속 먹쇼 신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전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전화 개그 2022년 11월 29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뒤풀이로 이어갈게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